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세계 이혼 재판 무려 1조가 훨씬 넘는 재산 분할 양도가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재판의 종착점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통상 대법원에 상고한다 그랬어요. 대법원에서 그걸 정식으로 안건으로 이제 채택하고 심리하는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30%도 안 돼요. 한 20, 한 7, 8%그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기각시킵니다. 고등법원에서 결정한 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이제 이 태원에 대항해 가지고 노소영 변호인들이 에, 이제 던진 승부수 중에 한 개가 대법원에서 이걸 심리하지 말고 끝내주세요 이거였었거든요. 그거를 심리 불속행이라 그러는데 이게 말이죠. 그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겠다. 달리 말하면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결한 그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리 적용이 잘 됐는지를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요 상당히 이제 부담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소영 쪽에는 일종의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심리 불속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평소 이제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민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 행정 관련된 사건, 그리고 특허 분야 등등 이런 상고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이제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고등법원 판결로 그냥 끝을 이제 내는 그것을 심리 불수경입니다. 이걸 노소영 측에서 이제 요구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다투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결국은 이제 SK 이제 최태훈의 의도대로 그쪽 변호인들이 1차적으로 여기는 정치 판결은 아니지만 이걸로 그냥 끝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연장전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온 건데요. 자, 대법원 최태원 노소영 2심 판결문 수정 심리를 시작한다. 어, 자, 엄청난 어떤 부담을 안고 대법원도 결국에는 이 사건을 이제 정식 안건으로 다룰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이제 소멸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노소영 측에서도 예상은 하고 있었겠죠. 바라기는 그쪽에서 심리 불속행 그걸 받아들여서 그냥 이대로 끝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할 수 없이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때처럼요. 서로 간에 법리를 놓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최태원 쪽에 유리하다, 노소영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새로운 변수가 지금 터진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이슈들입니다. 지금 최태원 SK 쪽에서도 이걸 잘 알고 있고요. 그걸 은근히 지금 그걸 이제 작전으로 쓰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피해 상처를 어느 정도 각오하고서라도 그걸 갖고 전체를 다 무효시키겠다, 뒤집겠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작전을 지금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사정 쪽에서는 어쨌거나 이미 이제 공개가 돼 버렸고 했기 때문에요. 더더욱 비자금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영향력 이런 것들로 재판을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그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소 이제 무리한 어떤 카드를 이제 등장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요, 이거는 SK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데는 그 300억 비자금과 함께 장인인 노태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걸 입증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거나 좌익들은 SK 편을 든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벌써 정치적으로 그런 쟁점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야당 인사들 중에서도 몇몇은 벌써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최태원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시작했고 노태우 비자금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더러운 돈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이 노소영 측에 부담 가는 그런 어떤 정치적 선동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최태원 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심리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노재원 또 불출석, 법사위 고발 검토 이게 지금 야권의 좌익 정북들 혹은 정북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야측에서 이제 이런 어떤 시도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와서 말이죠. 정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할 때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권에서 떠들지 않으면 저는 노소영의 완성으로 끝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SK 최태원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일이지. 그리고 최태원은요, 알게 모르게 어쨌거나, 어, 뭐, 정치권에 상당한 어떤 그런, 뭐랄까, 도움을 줬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중에요, 삼성도 그렇고, 뭐, 현대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 이제 사회 환원 사업도 하고 하죠. 하지만, SK가 이거는 조직적으로 잘합니다. 그 사회 공헌 부서가 따로 있죠, 거기는. 예, 그래 있어서요, 굉장히 큰 액수를 매년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어떤 단체들에게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그 사업 플랜이 좋은 어떤 공익적 성격의 사업 어떤 그런 플랜이 있으면은 심사 후에 채택하고요. 그 돈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상당히 큰 액수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좌익 단체들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정치권과도 뭐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SK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경우에는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노성적은 어쨌거나 개인이고 저쪽은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직도 이만저만 큰 조직이 아니고 굉장히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들이 법사위 고발 이거는 둘째치고 말이죠. 이미 저쪽 좌익 시민단체들은 그 노태우 비자금 그걸 갖고 비자금 은닉 수단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죠. 아마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으로 여러 가지 어떤 청원서 같은 것도 막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이제 노소영에게 불리한 그런 어떤 내용들로 막 들어간다라는 거죠. 국민의 정서는 일반적으로 바람 피운 최태원을 박살내라. 엄연히 지금 이혼도 하기 전에 조강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버젓이 그냥 바람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상간녀를 데리고 이제 떡하니 나타나서 세상을 마치 이제 우롱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정서라든가 도덕관 이런 걸로 볼 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막가부 행동 아닙니까? 대기업의 그것도 국내 굴지의 재벌 기업의 이제 회장이라고 하면요. 그야말로 사회 지도층 중에 지도층 0.0001% 다이아몬드잖아요. 이런 패밀리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히 더 엄격한 자기 그 도덕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력, 내가 이 행동이 어떻게 비칠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공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어떤 파렴치한 짓을 해놓고 지금 이런 재판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뭐 제가 이 관련 영상을 자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뭐 제가 저는 당연히 이제 노소영 씨의 완성을 기대하고 이제 응원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요. 객관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요. 대부분이 지금 파란을 예고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면은. 대부분이 모쪼록 이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잘 헤아리기 바랍니다. 야권의 저 선동, 정치적 선동이 되겠죠. 저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감 대신 부친 행사에 뿔난 법사위, 노소영, 노재용 고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노소영의 아트센터 납이 SK 사옥에서 조용히 퇴거했다. 지금 노소영 씨도 극도로 몸조심을 지금 하는 거죠. 이겨놓은 재판인데 이게 마지막에 대부분에서 탁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안 되는 거죠. 최태원 측 최명희 SK 주식 분할 안 된다. 이거는 노소영이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논리고요. 노소영 측은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법은 우리 이제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이혼을 할 때는 이혼의 책임이 유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굉장히 따지는데 100% 이거는 최태원의 잘못이죠. 그렇죠.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은 고등법원의 그 재판 결과를 그대로 이제 수용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변수는 터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데요. 시민단체 최태원 노소영 항소심 재판장 탄핵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여기 말하는 시민단체는요. 정식 명칭이 좌익 단체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아니면은 야당 성향의 좌파 단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세계일보 기사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최태원 노소영 항소심 재판장 탄핵하라. 군사 정권 범죄 수익 국고 환소 추진 위원회 이런 걸 엉뚱하게 또 이런 걸 또 만들어 가지고 재판에 지금 영향을 지금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 최태원에게는 이게 다 천군만마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소위 이제 최태원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은 자발적으로 혹은 어떤 조직이 움직이면서 뭔가 거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노소용을 지원하는 목소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수 국민은 노소용 이기라 이걸 응원하지만, 액션화된 어떤 플랜을 갖고 움직이는 조직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최태원 노소영 의원 2심 재판결문 수정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심리한다. 자, 올 게 왔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이제 뚫어내야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겨야 이제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 만일에 이기지 못하면은 도람이 타불이 되겠죠. 자, 심리 없이 마무리 가능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리 불속행 기간은 이미 지났고요. 그래서 최태원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다라면서 재항고를 했는데 이걸 갖고 지금 우리 법원에서 이제 다뤄보는 겁니다. 자, 모처럼요. 여기 이제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 엄청난 액수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 이래로 가장 큰 재산 분할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SK CNC의 전신을 대한텔레콤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주식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대 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면 주문은 유지했습니다. 자,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다라며 경정에 불복해 6월 24일 재항고장을 이걸 빌미로 냈던 거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 선동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좌파 단체들이 지금 끼어들었고요. 저는 거기는 분명히 최태원의 SK라고 하는 거대 조직과 연결된 그런 단체도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들이 지금 최태원을 외부에서 지금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소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청원도 하고 무슨 또 또 고발 고소도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고발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번에 이 재판은요. 대법원 2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에게 배당돼 심리 중에 있습니다. 서경환 대법관 이 사람은 뭐 우리가 가끔씩 이제 언급한 인물이긴 한데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서경환 대법관 프로필입니다. 자, 이 사람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서경환 대법관. 자, 58세입니다.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건국대 사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공군 법무관 또 역임했네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임 당시 중도 성향으로 예측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법관 취임 후 판결을 보면 예측대로 중도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르지 않고 법률가로서 법리에 따른 재판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운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운도 굉장히 좋았다. 정치적으로 크게 연루가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경력에 비해서 빨리 그 대법관이 되었다. 이런 어떤 전망도 있네요. 자, 아무튼 이 서경환 이분이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